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연락처,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걸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께 먼저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이 조금은 쓸쓸하신 분들이 찾아오셨을 겁니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한번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백 개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지금 당장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20대에는 어울리던 친구들이 넘쳤고 30대에는 일과 육아로 바빠서 만남이 줄었고 40대가 되니 연락이 뜸해졌고 50대가 넘어서니 전화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산 걸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오늘 저는 그 조용한 질문에 정면으로 답을 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없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산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중요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불편한 진실과 따뜻한 위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외면했던 인간관계의 날카로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현실을 받아들인 뒤 어떻게 홀로서도 품격 있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언제였나요? 그 대화가 끝난 뒤 당신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까? 아니면 무거워졌습니까? 그 감각을 잠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 감각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일입니다.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 어떻게 고독을 다루어야 하는지 학교에서도 부모님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혼자라는 느낌에 막막하신 분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도 지도를 주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이미 먼저 걷고 간 사람들의 지혜가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독은 재능 있는 자들의 운명이다. 쇼펜하우어. 친구가 없는 사람이 무서운 진짜 이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목에 담긴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무섭다는 표현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이 왜 무섭다는 걸까요? 남들에게 무섭게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신경 쓸 의무가 없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유가 타인에게는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알 수 없음이 때로 위압감을 줍니다. 즉, 친구가 없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그 사람이 더 이상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하고 인기가 있어야 하며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교육은 어쩌면 우리를 타인의 시선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주변에서 가장 묵직하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무리지어 다니며 어울리기 바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타인과의 수많은 대화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오롯이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습니까? 너무 오래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이 삶의 실패를 의미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 자신과 얼마나 깊이 어울리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이 드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이 무서운 진짜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자신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아직 중심을 찾지 못한 주변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그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니체.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3가지 인간관계.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독의 품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비워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탁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맑은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3가지 유형의 인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신을 위한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 쓰레기통 관계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든 이야기만 쏟아내고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쓰러워서 또는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묵묵히 들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만 점점 지쳐갑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감정의 소모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비워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당신의 기분이 어떠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더 교묘합니다. 노골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심한 듯 던지는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가시를 박아 놓습니다. 그 나이에 그것밖에 못했어? 누구는 벌써 이렇게 됐는데? 라는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삶도 다른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불행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관계에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세 번째는 무례함을 친밀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 혹은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래?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상처가 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친밀함은 무례함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은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좋은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만나고 나서 따뜻해지는 사람, 그 한 명이 100명보다 값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한 명이 바로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인과의 관계에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에너지의 일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 돌릴 시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두렵고 미안한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채워야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텅 빈 그릇은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진정한 사랑과 존중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지 두려움이나 의무감 때문입니까? 그 답이 후자라면 오늘부터 천천히 거리를 두어도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당신의 경계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벽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당신이 어디서 시작하고 타인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게 해주는 선명한 선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 진정한 만남도 가능합니다. 경계선 없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잠식하고 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경계선을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연습해 가시길 바랍니다.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을 버리는 날,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 쇼펜하우어. 고독의 품격.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제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비워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텅 빈 방, 아무도 없는 식탁, 울리지 않는 전화기, 그런 쓸쓸한 이미지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고독은 불행의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고독의 진짜 얼굴입니다. 첫 번째로 취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딱히 취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취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취미를 즐길 시간과 허락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어색하고 심지어 죄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는 완전히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텃밭을 가꾸어도 좋고 요리를 새로 배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두 번째로 독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우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펼치면 수천 년 전 사람의 지혜와 마주할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낯선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책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은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잊게 해줄 만큼 풍성한 세계로 데려갑니다. 하루에 단 10페이지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소화하면서 읽으십시오.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문장을 만나면 잠시 멈추고 그 문장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것이 독서의 진짜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로 명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특별한 자세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동안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잡생각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 잡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런 생각이 오는구나 하고 관찰하면 됩니다. 그 관찰의 시간이 쌓이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내면의 자유입니다. 하루 5분,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네 번째로 나만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당신만의 공간이 있으십니까? 집안의 작은 의자 하나, 창가의 작은 테이블 하나,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공간을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보십시오.
좋아하는 향초를 하나 올려두어도 좋고 오래된 책 몇 권을 쌓아두어도 좋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그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 공간은 당신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곳에 앉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곳을 만드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 안에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의 품격입니다. 고독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혼자서도 아름다운 사람, 혼자서도 충만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미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줄 아는 자는 바깥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다. 동양의 무명 현자. 자식과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늙어가는 지혜. 이 이야기는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께서 깊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늙으면 자식에게 기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식이 곁에 있어야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그들에게 부모의 외로움은 때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시대가 바뀌었고 삶의 구조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찾아올 때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의무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관계가 됩니다. 그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기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이 충만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일과가 있어야 하고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며 자신만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는 것, 그것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의 꿈은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경험이라는 땅 위에 피워낸 꿈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접어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70세에 처음 피아노를 시작한 사람, 80세에 첫 그림을 그린 사람, 65세에 혼자 세계 여행을 떠난 사람, 이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품격 중 하나입니다. 거창한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립심이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식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됩니다. 당당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화려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기대어 서려 하고 스스로 선 자는 홀로 서도 넉넉하다. 동양의 무명 현자. 자식과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늙어가는 지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품격 중 하나입니다. 거창한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립심이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식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이 됩니다. 당당하게 늙어간다는 것은 화려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식으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두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대지 않는다는 것이 도움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을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강함이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 균형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 곁에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너무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는 것도 주는 것만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 역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몸을 돌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건강은 자립의 기본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 제철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것, 충분히 자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따라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 고독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당신이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진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노년은 인생의 완숙입니다. 과일이 완전히 익었을 때 가장 달고 향기롭듯이 사람도 충분히 살아온 뒤에야 비로소 가장 깊은 맛이 납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날들, 기쁜 날도 눈물 흘린 날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그 모든 날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기대어 서려 하고 스스로 선 자는 홀로 서도 넉넉하다. 동양의 무명현자. 결국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건 나라는 가장 귀한 인연.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관계의 허무함과 날카로운 현실,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고독을 품격으로 승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늙어가는 지혜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결국 당신 곁에 끝까지 남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삶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완전함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타인에게 베푸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잘 버텨왔어. 고마워. 그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말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어떤 바람이 불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이 드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정제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과정을 경이롭게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더 본질적인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언젠가 변합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도 멀어질 수 있고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도 어느 날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모양을 바꾸고 계절은 바뀌면서 다른 아름다움을 선물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변하고 떠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변하지 않는 단 하나,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꾸십시오. 자기 자신을 깊이 알고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고독이 외로움이 아닌 풍요로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혼자임이 결핍이 아닌 충만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인 자기 자신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으로 저와 함께 따뜻한 인생길을 동행해주세요.